오늘은 카카오 모먼트에 대한 이론적인 소개와 세팅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 테니 카카오 광고를 처음 집행하시는 분들과 혹은 계속 운영 중인데 성과가 안 나와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모먼트는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 스토리 등 카카오 생태계 전체에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광고주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카카오 모먼트 하나로 비즈보드, 톡 채널 홈 광고, 디스플레이, 동영상 광고, 브랜드 검색, 키워드 광고까지 이 모든 걸 전부 세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카카오 모먼트는 톡 채널 친구 기반으로 리타게팅이 됩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노출이나 전환으로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좋은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모먼트 노출 지면입니다. 사실 이 세 개의 지면 외에도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지면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3개 지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비즈보드입니다. 비즈보드는 카카오톡 친구 목록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로 가장 눈에 잘 띄고 클릭률이 높은 지면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카카오톡을 열어서 친구 탭이나 채팅 탭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상단에 뜨는 고정 광고가 있죠? 그게 바로 비즈보드입니다. 그리고 톡 채널 친구에게만 보일 수 있고 친구가 아닌 사용자에게 노출은 가능한 지면이라서 친구별로 다르게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 톡 채널 친구인 사람들에겐 재방문 유도 메시지, 친구가 아닌 사람들에겐 지금 친구 추가하면 혜택 드려요 같은 메시지로 나누어서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보드는 노출 자체가 강력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거나 이벤트를 빠르게 퍼뜨릴 때 정말 효과적인 마케팅입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배너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이버로 치면 GFA 광고, 구글로 치면 구글 디맨드젠 캠페인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는 노출 위치도 정말 다양한데요. 카카오 스토리 피드, 다음 뉴스, 브런치, 카카오뷰 같은 컨텐츠 영역 중간중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배너 광고입니다. 디스플레이 광고의 장점은 감성 이미지, 정보형 컨텐츠, 제품 안내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카드형 소재를 사용하시면 슬라이드처럼 여러 장을 넘기게 할 수 있어서 한 장에 다 담기 힘든 내용을 단계별로 보여주기 좋습니다. 보통은 관심사 기반 타겟팅으로 세팅해서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 육아에 관심 있는 사람, 여행 컨텐츠를 많이 보는 사람 등에게 맞춤 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퍼포먼스 목적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부드럽게 보여주고 싶다면 이 디스플레이 광고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광고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짧은 쇼츠 영상 콘텐츠가 많다 보니 브랜드 분위기나 핵심 메시지를 빠르게 각인시키는데 영상 광고의 효율이 좋은데요. 카카오에도 동영상 광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출 위치는 다음 TV, 카카오 TV, 카카오 스토리, 브런치 등 영상이나 컨텐츠 중심 지면에 집중 노출되고 영상 길이는 보통 6초에서 30초 사이에 짧은 쇼츠 영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영상 광고는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형식이 아니라 노출 후에도 며칠 안에 그 사람이 사이트에 들어오거나 구매를 하게 되면 이 광고의 영향이다 라고 생각해서 간접 전환 추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광고는 단순히 보여주기를 넘어서 실제 구매 전환까지 연결되는 인지형 매체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완성도도 매우 중요한데요. 처음 3초 안에 후킹이 없으면 스킵하거나 넘겨버리기 쉽기 때문에 인트로의 임팩트나 메시지의 명확성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다음으로는 카카오 모먼트. 왜 필요할까요? 단순히 카카오 지면에 노출된다는 것을 넘어서 국내 사용자와 가장 밀접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고관여 마케팅이 가능한 광고 플랫폼이에요. 그 중에서도 카카오 모먼트가 필요한 이유 3가지를 정리해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 국민 커버리지 생활 밀착형 플랫폼입니다. 월간 사용자가 4천만 명 이상이고 대한민국에서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울 만큼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광고 도달이 가능한 플랫폼이죠. 그래서
카카오톡 쓰는 사람 이꼴 당신의 고객입니다. 메타보다 고연령 도달이 쉽고 메신저 기반이라 신뢰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톡 채널 기반 CRM 리타겟이 가능합니다. 우리 메타나 구글에서도 리타겟팅은 가능한데 대부분 웹사이트 방문자 기반이거나 픽셀 데이터를 통해 다시 광고를 거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톡 채널 친구만 되면 그 사람은 곧 내가 직접 확보한 리타겟팅의 풀이 되는 건데요. 한번 친구를 맺으면 그 사람에게만 따로 광고를 걸 수도 있고 친구가 아닌 사람과 타겟팅을 나누어 메시지를 다르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CRM 세그먼트 기능을 활용하면 구매, 클릭, 이벤트 응모 여부에 따라 광고 타겟을 더 상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 데이터가 빈약한 브랜드에게는 해당 광고가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카카오 모먼트는 광고 같지 않은 광고로 고관여를 유도하는 데 최적화된 플랫폼입니다. 보통 디스플레이 광고나 검색 광고는 광고처럼 딱 보이기 때문에 클릭률도 낮고 거부감도 생기기 쉽습니다. 근데 카카오 모먼트는 광고가 마치 친구가 보내는 메시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즈보드, 톡 채널 홈, 알림톡까지 다 카카오 특유의 UX 안에 녹아들어 있어서 이게 광고인지 컨텐츠인지 싶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클릭률도 높아지고 광고 소비율도 높아져서 친근하고 라이트한 브랜드 톤을 가진 브랜드에게 잘 맞고 필요한 광고 플랫폼입니다. 네, 이제 세팅을 진행하기 전에 카카오 모먼트에서 잘 사용하는 세팅 전략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비즈보드와 디스플레이 광고 전략에 대해서 가져왔는데요. 비즈보드 광고 전략은 톡 채널 친구 기반 리타겟이다 보니 이벤트성, 혜택성 메시지를 나눈 콘텐츠로 타겟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고 소재 구성에 있어서도 클릭과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CTA가 명확한 소재 구성, 대화를 시작하게 만드는 디자인이나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광고 전략인데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관심사 기반 타겟팅이다 보니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 톡 채널 유입 이력, 특정 랜딩 방문자 등 리타겟팅하는 타겟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형 소재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제품보다는 문제 해결. 만약에 선글라스를 홍보한다고 하면 선글라스 제품만 크게 강조하기보다는 여름이니까 태양을 가리고 싶은 소비자들의 고민을 담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지를 설계해서 짧고 임팩트 있는 소재를 기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재 제작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은 광고 컨설팅 의뢰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같이 카카오 모먼트에 대해서 세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카카오 모먼트 창에 로그인하게 되면 저와 같은 이렇게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란색 버튼에 있는 캠페인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성과형 광고를 누르시고 오늘 저희가 함께 만들 캠페인은 전환 디스플레이 광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해서 디스플레이 광고를 선택해주시고 캠페인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캠페인 만들기를 선택해주시면 처음으로 광고 목표 설정이라는 게 뜨는데요. 이 광고 목표를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뒤에 나오는 과금 방식, 추천 포맷, 심지어는 캠페인 성과 측정 방식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저는 제품 상세 페이지나 자사몰로 사람을 데려오고 싶다라고 하면 웹사이트 방문 유도를 위해 픽셀로 광고 최적화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카카오톡 채널을 키우고 싶다 라고 하면 카카오톡 채널로 광고 최적화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카카오톡 채널로 광고 최적화를 누르시게 되면 카카오톡 알고리즘이 누가 친구 추가할 확률이 높은지 분석해서 해당 타겟에게 노출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DB 마케팅을 시작하고 싶은 브랜드나 초기 팬층을 확보하려는 브랜드에게 적합한 광고 목표 설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자사몰로 사람을 유입시키기 위해 픽셀로 광고 최적화를 누를 거고요. 이렇게 픽셀을 눌러주시고 어디로 전환 이벤트를 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구매로 이제 전환 이벤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캠페인에서도 1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나는 이 캠페인에 30만 원을 걸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30만 원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캠페인 이름을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캠페인 이름은 그냥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 캠페인을 만든 날짜랑 그리고 어떤 캠페인인지 디스플레이, 전환 캠페인 이렇게 보통 작성하게 되는데요. 보통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캠페인 이름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버튼인 광고 그룹 만들기를 누르면 캠페인 세팅은 끝나게 되고 이제 광고 그룹 세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광고 그룹으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이제 광고 그룹에서는 이제 타겟팅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존에 데이터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맞춤 타겟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데모그래픽이라고 해서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을 이제 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육아용품이다 아니면 여성용품이다 하면은 뭐 여성이 보통 이제 구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여성을 이제 집중으로 타겟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런 거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전체 성별을 걸어서 성별 타겟팅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밑에도 이제 나이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저희는 뭐 25세부터 뭐 59세까지 타겟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특정 타겟팅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주류나 뭐 산부인과, 비뇨기과처럼 이렇게 20세 이상에게만 광고 집행이 가능한 업종은 이렇게 성인 타겟팅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지역도 이제 상세하게 타겟팅을 걸 수 있는데 이렇게 국내, 해외 이렇게 간단하게 걸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행정구역을 눌러주시면 뭐 인천에서도 뭐 부평구에서도 뭐 갈산동, 구계동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타겟팅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동에서만 이제 노출이 가능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행정구역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은 국내 타겟팅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도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설정이 가능한데요. PC나 모바일에서도 이제 가능하고 모바일도 안드로이드, iOS 이렇게 상세하게 타겟팅이 가능하고 뭐 밑에 보시면 와이파이에서만 노출이 가능하도록도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모든 디바이스에 노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계제 지면도 이렇게 카카오톡, 다음, 카카오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분야 설정도 상세하게 가능합니다. 네,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자동 입찰에서 이제 전환수 최대화와 전환 가치 최대화로 입찰 방식을 걸 수가 있는데요. 전환수 최대화는 1, 2, 3 내에서 가장 많은 클릭을 발생시켜 광고 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입찰 방식이고 전환 가치 최대화는 1, 2, 3 내에서 최대한 많은 전환 가치를 발생시키도록 하는 입찰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전환수 최대화는 가장 많은 전환 숫자 그리고 전환 가치 최대화는 가장 많은 매출 볼륨을 이제 발생시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예산도 광고 그룹 내에서 1예산 세팅도 가능한데요. 만약에 하나의 캠페인에 광고 그룹이 2개나 3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뭐 캠페인에 이제 30만 원을 걸고 광고 그룹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할 수도 있으니까 뭐 1예산 10만 원을 걸어서 광고 그룹 3개로 이제 나누어서 뭐 A/B 테스트나 이런 걸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기간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 종료일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프로모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딱 한 달 동안 기간을 걸어서 이제 노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요일이나 시간 같은 것도 이렇게 상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밑으로 내려오면 광고 그룹 이름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광고 이름을 이제 타겟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이제 설정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에 올려보시면은 이제 남성, 여성 상관없이 전체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남성, 여성 전체 타겟이라고 광고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광고 그룹 이름까지 설정했으면 이제 파란색 버튼 저장하고 소재 만들기를 눌러서 광고 그룹 세팅을 종료하고 소재 세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재도 이제 네이티브랑 카탈로그 형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이티브는 이렇게 이미지 소재를 넣어서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고 카탈로그는 이제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카탈로그로 이렇게 옆에 슬라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유형의 광고인데요. 저는 이제 네이티브로 이제 해서 광고 소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재 공통 요소로 프로필 이미지랑 홍보 이미지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이미지 만들기 눌러서 이미지 추가 눌러주셔서 이제 프로필 이미지랑 홍보 이미지 세팅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타이틀도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육아 업종이다라고 하면은 뭐 유아 매트, 오늘만 이 가격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이제 좌측 하단 부분에 이렇게 타이틀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필 이름도 뭐 AMPM 글로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홍보 문구도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홍보 문구는 최대 45자까지 작성이 가능하고 뭐 간단하게 순한 유아 매트 오늘만 이 가격 특가 할인 이런 식으로 이제 소구하고자 하는 뭐 그런 마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행동 유도 버튼도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행동 유도 버튼은 여기 보이는 이 버튼 선택에 들어갈 문구인데요. 뭐 보통 이제 뭐 더 알아보기라던가 아니면 뭐 바로 가기 이걸 눌러서 이제 이 행동 유도 버튼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랜딩도 그냥 뭐 자유롭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저는 뭐 특정 랜딩이 지금 없기 때문에 뭐 네이버로 일단 걸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선택사항에 이렇게 추적 설정도 이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노출수 추적 URL과 클릭수 추적 URL이 있어요. 노출수 추적 URL은 소재가 화면에 노출됐을 때 그 사실을 기록해주는 URL인데 사용자가 클릭을 안 해도 이 배너에 노출되어 있기만 해도 이 URL을 통해 이 사람에게 노출됐다라는 데이터가 수집되는 거고요. 클릭수 추적 URL은 당연히 사용자가 배너나 광고를 클릭했을 때 그 클릭한 URL을 추적하는 겁니다. 보통은 UTM 파라미터를 붙인 최종 랜딩 URL을 여기에 이제 설정을 해서 여기 넣으면 클릭수 추적 URL이 이제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재 이름도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뭐 1하고 이제 소재 이름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도 자유롭게 설정하고 설정 완료를 누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제 광고 세팅이 끝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 모먼트 광고 세팅까지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정말 간단한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알려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을까요? 저는 카카오 광고 외에도 다양한 업종과 마케팅 전략을 수집한 경험이 있고 브랜드의 입장에서 브랜드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맞춤형 마케터입니다. 광고 전략이나 세팅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 김지원 마케터에게 광고 상담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 컨설팅 3팀의 김지원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